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공군이 모의탄두 3발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50년 이상 된 기존 ICBM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핵 3축으로 불리는 전폭기, 잠수함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ICBM에 대한 개량에 초점을 맞춘 시험 발사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미사일 경납고가 열리자 미국의 핵 3축 중 하나인 미니트맨3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강력한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미니트맨 3는 1962년 실전 배치된 뒤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쳐 미국의 핵 3축 가운데 하나로 역할해온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핵 3축 가운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며 최대 마하 23의 속도로 미국 본토에서 발사된 뒤 30분 정도면 북한 상공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된 ICBM은 태평양 마샬 군도의 콰저런 환초까지 약 4,200마일을 비행해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4일 VOA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에 대한 시험 발사를 확인하고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동맹국들의 확신과 잠재적 적국들에 대한 억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지상배치 전략 억제 전력 체계가 배치될 예정인 2030년대 중반까지 전략 자산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 ICBM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ICBM 시험 발사에는 최근 이뤄진 적이 없었던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면서 탄두가 3개였던 점을 주목했습니다. The testing involved 3 re-entry vehicles. The Minuteman III currently is only deployed with a single warhead because of the restrictions under the New START Treaty. But the New START Treaty may expire next February. And if that happens, the U.S. wants to have the option to what is called upload warhead capacity of the Minuteman III and deploy 3 warheads instead of 1.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의 핵 3축 중 하나인 ICBM 역량 자체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움직임일 수 있다면서 미국이 ICBM에 투자하는 이유는 향후 있을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을 통제하려는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f suddenly an adversary had a hypersonic weapon that it could fire at bomber bases, it might destroy those bases before any of the bombers could escape. If an adversary developed an ability to find U.S. submarines, which, as far as we know, no one has now, if they developed that, then the ICBMs would still be a relatively secure part of the strategic forces.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어 미국의 ICBM은 다른 핵 전략 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와 전략 잠수함 등 핵 3축 가운데 가장 파괴하기 어려운 전략 자산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대선을 앞두지 않았다면 북한과 중국 등이 합의를 희망하며 협상장에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았다면 2가지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먼저 주가 지수가 지금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며 이미 일부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일은 이란과 중국, 북한 등 모두가 합의를 희망하며 첫날 24시간 이내 협상 테이블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들 세 국가가 지금은 지켜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됐다면 미국은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북한과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사안에 있어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선 성공 시 의제와 최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 발전과 함께 동맹국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을 꼽으면서 동맹국들이 수년 동안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으며 이들이 체납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모두가 그들을 훌륭한 동맹국이라고 말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동맹국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에 초점을 둔 안보 정책의 전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미군의 재배치 계획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대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과의 공정한 분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란과 북한이 현재의 위협이라는 점은 명백하지만 동시에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자신은 여러 도전 과제들 사이에서 매일 선택을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고 국방 전략에 명시한 최우선 위협에 따라 미군 재배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충분한 자원과 역량 보장이 최우선 사안이며 다른 모든 위협들에 대한 억지력 제공은 차순위라고 밝혔습니다. How do I make sure that I have sufficient resources, capability in that theater to compete with China, first of all, and secondly, deter any type of conflict.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쟁은 단순히 인도태평양 사령부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전지구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이 국방 예산의 2% 분담이 공정하다고 해왔지만 솔직히 자신은 그 이상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aid the fair share is 2%. Frankly, I think it should be more than that, depending on how wealthy a country is. 또 이 같은 기준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최대 위협은 공동 대처 사안이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최근 호주,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 영내 동맹국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했다면서 중국과의 대처를 위한 영내 동맹국들의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이행 등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4일 라오스의 통판 사완팻 외무부 차관과 함께 제33차 미국 아세안 대화를 주재했으며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이 모든 도발을 멈추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아세안 국가들도 유엔 대북 제재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특별 정무 차석 대사에 지명된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는 5일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준비된 강력한 범정부팀을 갖고 있다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냈지만 실무 협상을 통한 로드맵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대표는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생산적 협상으로 북한을 이끌기 위해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면서 대북 접근과 제재 이행 부분에서 중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았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지부 사무소장은 5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북한 보건성이 개성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는 자가 발견돼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남성과 1차 접촉한 64명을 비롯해 2차 접촉자 3,571명을 찾아 40일간 격리했다고 알려왔지만 해당자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해 북한 당국에 더 많은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격리자는 3,737명이고 이번 월북자와 접촉한 사람 등을 포함해 모두 4,380명을 격리했다고 WHO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북한에서 격리 후 해제된 사람은 외국인 392명을 포함해 모두 25,523명에 달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구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국가들 가운데 북한이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 재난역학연구소와 미국 국제개발처 등은 5일 공동으로 작성한 2019년 자연재해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북한 주민 1,010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가뭄은 지난 1982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은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와 평양 일대 주요 쌀과 옥수수 산지의 봄철 강수량이 전년 대비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 피해국은 사이클론 파니로 2천만 명이 영향을 받은 인도였으며 홍수로 1,0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 이란과 가뭄 피해가 있었던 짐바브웨, 파키스탄이 북한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